엄마라는 이름을 법으로 되찾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오영은이었다. 오영은은 법정에서 딸을 걸고 싸웠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엄마가 왜 엄마 자리를 소송으로 가져가냐고. 하지만 오영은은 끝까지 갔고 끝까지 뺏으려 했다. 그날 오영은은 세리와 한이를 향해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 한이는 아직 걷지 못해 항상 유모차에 타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됐다. 세리는 유모차를 밀며 한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이는 유모차에 앉아 세리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왜 저 아이는 저 여자 품에서만 웃는 거야? 오영은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이 그녀의 발끝을 가로막았다. 엑셀이 끝까지 눌려졌고 세리는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잡아 몸을 돌렸다. 범수가 달려와 두 사람을 밀쳐냈다. 쿵! 세 차례 튕기며 멈춘 차. 오영은의 숨이 거칠어졌다. 범수는 손목이 심하게 부어올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한이와 세리는 간신히 차를 피했고 세리는 유모차를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이야,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한이는 유모차 안에서 울다가 이내 세리의 손가락을 꼭 쥐며 작게 웃었다. 오영은은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한이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말 난. 범수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해, 영은아. 여기서 더 망가지지 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됐다. 범수는 경찰에게 말했다. 사고로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의 일입니다. 경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영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저렇게까지 해줘? 왜? 범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널 지키려는 게 아니야. 한이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오영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오영은은 법적 친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오영은은 사건 이후 한이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말했다. 이길 수 있죠? 이번엔 꼭 이겨야 해요. 난 질 수 없어요. 변호사는 신중히 말했다.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한이가 세리 씨를 따르고 있다는 건 판결에서 크게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친권 자체는 아직 오영은 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준비만 잘하면 승산은 있어요. 오영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누구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날부터 오영은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이와 범수, 세리의 일상을 몰래 촬영했고 아이가 병원에 가는 순간, 한이가 놀라는 순간 세리에게 울며 안기는 모습 모두를 자료로 남겼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아이는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지금 이 환경은 불안정하고 아이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영은이 몰래 촬영한 영상 외에도 오영은이 과거 한이를 두고 떠났던 모든 기록을 증거로 준비했다. 오영은은 재판 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한이를 진심으로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것을 빼앗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세리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지쳐갔다. 범수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세리야, 끝까지 가자. 넌 한이를 지킬 자격이 있어. 세리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이가 저를 부르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해요. 마지막 재판날 범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바로 오영은이 과거 한이를 유기한 날의 CCTV 원본이었다. 오영은은 법정에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았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본 법원은 한이의 복리와 안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자인 범수 씨의 친권을 유지하고 오영은 씨는 면접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결국 범수가 이겼다. 판결 후 법정 복도에서 오영은은 범수를 붙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냈어?
범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널 끝까지 미워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넌 마지막까지 한이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했어. 오영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너무 늦은 걸까?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진 않았어. 하지만 넌 한 번 더 기회를 잃었어. 세리는 한이를 조용히 안았다. 저는 이제 멀리 있을게요. 한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세리야, 널 지키는 게 한이를 지키는 거야. 한이는 여전히 내가 웃을 때 가장 행복해해. 며칠 후 공원에서 한이가 유모차에 앉은 채 세리의 손을 꼭 쥐고 옹알거리며 웃었다. 한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세리만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다. 세리는 멈칫했지만 범수가 웃으며 말했다. 가자. 세리야. 그날 오영은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하지만 오영은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오영은은 재벌가 남편의 비서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 내가 질 것 같아? 이번엔 법이 아니라 힘으로 뺏을 거야.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이 더는 관여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오영은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나 혼자 해. 내 아이는 내 거야. 내 손으로 데려올 거야. 오영은은 불법적인 조력을 구했다. 사설 탐정과 불법 촬영, 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기 시작했다. 세리가 한이를 데리고 가는 경로, 시간을 철저히 파악했다. 하루는 세리가 유모차에 한이를 태운 채 병원에서 나오는 길, 오영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몰래 타고 세리를 급습했다. 내가 데리러 왔어. 한이야, 엄마랑 가자. 세리는 한이가 탄 유모차를 꼭 끌어안았다. 그만해요, 영은 씨. 지금 하는 건 유괴예요. 유괴? 웃기지 마. 내 딸 데려가는 게 왜 유괴야? 세리가 울먹였다. 한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지 정말 안 보이세요?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래도 내 딸이야. 내가 감히 내 딸을 키워? 범수가 다급히 달려왔다. 영은아, 이러지 마. 이미 법적 판결 났잖아. 법? 내가 법을 바꿔줄게. 이번엔 법도 내가 움직여. 하지만 그 순간 주변 CCTV와 시민들의 핸드폰이 이미 오영은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세리와 범수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영은 씨 강제 접근 금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추가로 유괴 시도 건도 수사 중입니다. 오영은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차갑게 웃었다. 그래. 좋아. 이번엔 내가 밀렸네. 하지만 끝난 줄 알지 마.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익명의 번호에 문자를 보냈다. 다음 단계에 실행해.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거리 CCTV 영상, 시민들의 제보 영상, 그리고 병원 근처 보안 카메라까지 모두 확보했다. 세리와 범수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저는 그저 한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갑자기 영은 씨가 나타났고 너무 무서웠어요. 범수도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영은이는 한이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영은을 소환했다. 조사실에서 오영은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였다. 어머니, 이번 사건은 명백한 유괴 미수입니다. 주변 영상, 시민들의 진술 모두 영은 씨에게 불리합니다. 오영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유괴? 내 딸 데려가는 게 왜 유괴죠? 어차피 제 아이예요.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강제 접근 금지 명령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앞으로 범수 씨, 세리 씨, 한이와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위반 시 즉각 체포됩니다. 오영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경찰은 긴장했다. 그녀의 태도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사람의 표정이었다. 조사실 밖을 나온 오영은은 바로 익명의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지?
두 번째 단계, 지금 시작해. 이제 오영은의 복수는 한층 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세리는 한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며 평소 다니던 산책길을 걸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세리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경찰의 경고가 있었지만 오영은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세리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안 끝났어. 내 아이는 내 손으로 데려올 거야. 세리는 전화를 끊었지만 온몸이 떨렸다. 범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말했다. 교수님, 영은 씨가 또 연락했어요. 범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세리와 한이의 동선에 순찰차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오영은은 다음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 그녀는 세리가 자주 가는 카페, 병원, 공원 등 세리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사설 탐정이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 세리 씨가 한이를 데리고 병원에 들릴 예정입니다. 그 시간 주차장 쪽이 가장 취약합니다. 오영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 이번엔 반드시 내 손으로 데려올 거야. 병원 주차장에서 세리는 유모차를 내려놓고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색 밴이 빠르게 다가와 세리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오영은이 차에서 내렸다. 한이, 엄마랑 가자. 세리가 유모차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안 돼요. 경찰 부를 거예요. 오영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재빨리 유모차를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바로 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멈추세요. 지금 바로 손을 떼세요. 오영은은 잠시 손을 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멈췄다고 끝난 건 아니야. 다시 기회는 올 거야. 경찰은 오영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영은 씨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유괴 미수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영은은 연행되면서도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난 줄 알지 마.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진짜로. 과연 이 싸움의 끝은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아니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